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친절한 토크쇼죠. 함께 뛰는 경제의 친절한 준기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뒀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영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거래환경개선과가 그 상생 경제의 기반을 닦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부서인가요? 네, 저희 거래환경개선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또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에러를 상담하고 또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서 법률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고요. 또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네. 2013년 11월부터 설치 운영이 있었고요. 작년 2017년 11월부터는 더 확대 설치돼서 현재 29개의 신고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들이 들어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몇 가지만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불공정 신고센터 상담을 통해서 사전 분쟁 조정 절차를 알게 됐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위탁 기업의 부당한 수령 거부로 납품대금 일부를 못 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업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를 상담을 하고 또 그 협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4,8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부터 처리 과정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신고가 들어오면요. 먼저 일단 상담을 하고요. 네. 상담을 하고 또 분쟁에 대한 사건 접수도 합니다. 음.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요. 만약에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은 네. 해당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라든지 그런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매년 그 정기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현재 약 2,000개의 위탁 기업과 또 10,000개의 수탁 기업 대상으로 상생 협력법을 잘 준수하는지 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서 600개 기업 69억 원 정도의 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자진 개선 및 개선 요구 등을 통해서 약 65억 원의 피해가 구제되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게 못 받을 돈이었던 건데 네, 집행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최근에는 정기조사 외에도 네. 직권조사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사실 중소기업들은 신원 노출이 되면요. 대기업으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신고를 접수해서 하는 조사와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통 3사를 대상으로 그 PB 상품 납품 거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유통 3사가 그동안 납품업체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걸 명시하지 않은 채 불안전 약정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수탁기업의 규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품 대금을 깎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또 조치가 취해지겠죠? 예,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 유통 3사는 그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부당 감액한 납품 대금 전액을 납품업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전 약정서 발급 등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선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납품업체가 거래할 때는요. 약정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약정서 체결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내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유통 3사와 PB 납품업체 간에 수위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 협약을 통해서 유통 3사는 납품업체 인건비라든지 원재료 가격 등 원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 납품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면 법안 정비가 좀 필요할 텐데 네. 올해 초 그 상생협력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정이 좀 됐죠? 맞습니다. 예. 상생협력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예. 2006년도에 제정된 법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또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을 바로잡고 또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개정 등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후속 조치로 이 법률이 개정되었고 1월 15일 공포돼서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어떤 내용들이 강화됐는지 저희가 핵심 5개 사항 중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는요. 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인상에 대한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선 인건비라든지 경비 같은 그 공급 원가가 변동돼서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대해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되고요. 또 30일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부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공급 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에 또 수탁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요. 수탁기업이 아니라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각과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탁기업 입장에서는요. 위탁기업이 뭐 거래 정지라든지 또 물량 축소 같은 그런 불이익을 할까봐 예. 그런 신고 같은 거를 주저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보복행위 자체는 또 그 자체가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해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거고요. 예. 특히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배상제도도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대금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 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도대체 대기업이 왜 대금을 안 준 건지 또 왜 대금을 깎았는지 그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대기업 영역에 있는 사항까지 입증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에서는 납품대금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은 위탁기업이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대기업들이 이제 원가라든지 회계 정보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결국 납품단가 감액 이렇게 낮게. 회칙의 근거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법으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새롭게 도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약정서 미발급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가 새로 도입됐고요. 예. 약정서 발급은 모든 거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서 약정서 발급 업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조치들이 없었던 건가요? 과태료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긴 맞고요. 그 약정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예. 그 전에도 이제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3년간의 그 벌점이 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또 11월 달에 저희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에 벌점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약정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겨할 것 같은데 기대하는 효과가 크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당당하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를 하고 네. 또 안 맞는 행위에 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라든지 또 약정서 미발급 행위가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담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희 중기부가 사실 그 불공정 거래에 관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는 이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중기부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네. 또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방송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과장님 올해 뭐 계획이나 각오 있으실까요? 예, 중기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꼭 오겠죠.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다음 시간에는 재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